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과 범어사 전 주지 정여 스님이 조계종 원로 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대원 스님은 원로 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 수혜 학생들이 모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건학정신 구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동국대 건학위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한국 최초 비구니 강사 수원 복령사 전 회주 묘엄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달의제가 수원 복령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사업연합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한 4부 대중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이 전북 진안 쌍봉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과 범어사 전 주지 정여 스님이 조계종 원로 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대원 스님은 원로 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의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과 조계종 법계위원 정여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제71차 원로회의는 의장 대원 스님 주재로 재적 원로의원 18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새 원로의원 선출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종회에서 원로의 의원으로 추천한 종상 대종사님과 정여 대종사님 두 분의 원로회의 의원 선출이 건입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원로신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신임 원로의원 종상 스님은 1965년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73년 서감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중앙종회 의원 소임을 5차례 맡으며 종단 발전에 매진했고 불국사 주지와 BBS 불교방송 이사,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원로의원 정여 스님은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76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어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와 부산불교회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조계종 법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두 스님은 종단 발전과 문중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로로서 이제 종단의 걱정도 더 해야 될 거고 또 문중의 화합 문제도 더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불교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로회의는 이와 함께 종단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최고 품계,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원로의장과 부의장 선출건에 대해선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전 의장 세민 스님의 자녀 임기를 이어온 대원 스님과 부의장인 성우 스님, 일면 스님에 대한 후임 호선이 미뤄지면서 대원 스님은 원로 의원 임기를 회항하는 내년 4월 중순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종단 주요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암국 부처님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지금 제가 주창하고 있는 그런 포교의 첫 시발점으로서의 불사를 삼고자 합니다. 기탄 없이 종단 현안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또 지도를 청하오니 두루 살펴주시기를.
특히 서남사 소송건에 대해선 원로 스님들의 당부와 격려가 이어졌고 의장 대원 스님은 원로 스님들에게 지혜의 안목으로 불교 중흥에 일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원로 스님의 탁출한 지혜의 안목은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라고 봅니다. 종단 불사의 앞으로 원로 스님들의 큰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 초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로 의원 스님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내년 2월 인도에서 펼쳐질 43일간의 상월결사 순례를 앞두고 참석자 모두의 안전한 완주를 위해 사전답사단이 먼저 순례길에 오릅니다. 상월결사는 어제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도감 호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봉은사 구생원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인도 순례 제2차 답사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상월결사 순례단장 원명스님을 지도법사로 20명으로 꾸려진 답사단은 이달 6일부터 8일간 인도와 네팔 등 전체 순례 코스를 모두 미리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에 진행되는 걷기 일정 등을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며 실제 현지 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인도의 유서 깊은 나란다 대학을 방문해 정식 순례 기간 동국대와 체결될 대학 간 업무 협약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진행됩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지난 순례 경험들을 좋은 발판으로 삼아야 하며 참석자 모두가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건강히 완주할 수 있도록 특히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인도 순례를 계획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 순례를 갈 수 없어서 자비 순례와 3사 천리 순례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과정이 이번 43일의 인도 순례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사고 없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완주하는 것을 가장 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체제의 제37대 조계종 집행부가 기존 백년대계 본부를 미래본부로 개편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진우 스님이 취임법회를 통해 천명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도심 힐링 명상센터 건립 등을 앞으로 신설된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만재 미래본부 사무차장은 미래본부는 다음 주 종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전임 집행부 사업들을 어떻게 승계하고 확대시켜 나갈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백년대계 본부 내 화합과 혁신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의 업무는 총무원 관계부서로의 이관이 확정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지난 1년간 펼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에 수혜 학생들이 함께 모여 5개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건학 정신을 되살리고 인재를 육성해 학교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동국대 건학위 발족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 행사였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세속의 업을 싣는 참회 진원이 동국대학교 정각원을 가득 채운 가운데 줄지어 앉은 청년들이 새하얀 팔목을 드러냅니다. 스님들의 손에서 가다한 향불 연비는 개를 수한 순간을 따끔한 흔적과 함께 영원으로 각인시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지난 1년간 선발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 현장. 개사로 자리한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불살생, 불투독, 불사음, 불망언, 불음주 등 5개를 꼼꼼히 설하며 장학생들을 일불 제자의 길로 이끕니다. 개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또 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고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혀주는 구슬과 같습니다. 지역 사찰 한 곳이 연고지 출신 동국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불련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모두 3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고 청년들은 이를 계기로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는 맹구 우목의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고 살지를 가장 먼저 걱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시니 자연스럽게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가장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일상 속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사찰에 가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았고 그렇고 그 사찰의 존재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 처음 발을 내딛는 것조차 좀 어려운 시도였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앞으로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미래 인재들의 변화 속에 학내 구성원들의 삶과 생활 면면에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 건학이 출범의 의미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은석초와 동대부여중 등 산하학교 법당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리모델링됐고 의료원도 임상교육 명상센터 등 명상을 활용한 치유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곳곳에서 불교 중흥의 씨앗이 발화 중입니다. 100년 전 성각자들의 건학 정신을 되살리는 적극적 노력 속에 청년 세대들의 마음이 불법의 길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율사로 비구니 교육과 인재불사에 앞장섰던 수원 복령사 전 회주, 세주 묘엄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 달해제가 수원 복령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추모곡과 종사 영반, 추모 동영상 상영,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스님이 가신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복령사가 비구니 교육도량으로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해제에서는 묘엄불교문화재단의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도 열려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와 한국비구니 승가연구소 전 소장 수경 스님이 공동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다 잊어져가는 그 지화를 이렇게 알리고 또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해서 단체상을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평소에 묘엄 학장 스님을 또 존경해 왔는데 오늘 또 수상을 하고 보니까 또 의미가 더 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것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으라는 그런 경책으로 또 이 상을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어 세주 묘엄 장학금 수여식이 열려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인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에게 모두 2,7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도봉구 사업연합회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영가를 달래는 살풀이춤과 애절한 자장가 속에서 사부대중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청멸위락이니라나. 나고 죽음은 결국 하나요. 집착을 버리면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뜻하는 열반경 사고개가 서울의 명산 도봉산에 울려 퍼집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도봉구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도봉구 사암연합회는 작년까지 열어온 도봉산 사찰 음식전 대신 천도제를 열어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다시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은 육체는 흩어질지 모르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법식을 통해서 이태원에 10월 29일 날 비명에 가신 영가분들이 극락왕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도봉사 입구에서부터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이 준비되고 긴 행렬이 태평소와 징 연주자 가락에 맞춰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본격적인 추모 의식에선 부처님에게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과 대표자 헌양,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시민과 등산객 등 현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 150여 명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재난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 도봉 구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도제 2부에선 아이가 편히 잠들길 바라는 어머니 자장가와 함께 살풀이 춤이 펼쳐졌습니다. 영원히 잠든 아들,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현장에서 추모객들은 눈물로 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두 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영가님들이시여 이 생에 미련일랑 두지 마시고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옵소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곧게 이르러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옵고 위 없는 깨달음 이룩하셔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소서. 천도제는 도량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신중 작법과 불교 전통음악 복청계, 천수바라 등이 3시간 넘게 펼쳐졌습니다. 도봉산에 모인 시민과 불자들은 마음속 깊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예술로 승화시킨 수준 높은 불교 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불교 미술 전공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불의 꽃 피어오르다를 주제로 30번째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부처님들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이 담긴 동국대 불교 미술인들의 작품 100여 점이 오는 6일까지 전시됩니다. 박경귀 한국불교미술협회장은 불교미술에는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지난 1980년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미술전공 출신의 작가들을 주축으로 결성됐으며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미술작가와 교육자, 학술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사경연구회가 고려 문화예술의 금자탑 전통사경을 주제로 17번째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김경호 무형문화재 141호 사경장과 박경빈 회장 등이 참여하는 회원전을 개막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왕조 600여 년 동안 단절됐던 고려 사경의 전통을 되살린 한국사경연구회 회원들의 사경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는 사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홀몸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추운 겨울은 한층 더 힘들고 게다가 김장을 한다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인데요.
이들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이 전북 진안 마이산의 작은 절 쌍봉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의 명물 마이산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쌍봉사 공양간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고 과일을 깎고 채소를 다듬는 손놀림에는 그야말로 오랜 주부 경륜이 묻어납니다. 쌍봉사 삼김봉사단과 만복의 소리 합창단,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김장김치를 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불자와 비불자로 구성된 쌍봉사 만복의 소리 합창단은 올해로 3년째 한 달에 3주는 노래 연습을,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는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반찬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백김치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쌍봉사 복인스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반찬 만들기 위해서 배달까지 끝내야 봉사가 끝나는데 항상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재료에 양념을 버무리고 간을 맞추는 회원들의 표정에는 부처님의 염화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는 100인분으로 백김치와 영양밥이 준비됐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최주연 센터장은 영양밥 100인분을 보시하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후원자로 동참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 반찬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를 도와주시고 먹을 거 많이 갖다 주신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감사합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그동안 시각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문화 행사를 비롯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랑의 백미나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정신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김장 나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김치 받으시는 분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 정말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라봅니다. 불자와 비불자들이 어우러져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비록 작은 사찰이지만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